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링크드인 계정을 시작을 하고 1년 만에 글로벌 상위 16%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그 해당하는 전략을 제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링크드인에서 제이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드인을 시작한 이유는요, 사실 저는 언제나 글로벌 진출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는 해외 취업도 하고 싶었고, 이제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영국에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링크드인 계정을 활용을 함으로써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그리고 제 커리어적으로 정말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이제 큰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링크드인은 한국에서 그야말로 블루오션입니다. 지금 사실 한국인 5천만 명 중에 링크드인을 쓰는 사람은 200만 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200만 명 중에서도 대부분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제 느낌상 최소 절반은 이미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빼고 찐 한국에서만 일하는 분들은 링크드인을 하고 계신 비율이 한 1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적은 수치냐면요, 물론 링크드인은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그런 SNS 플랫폼이랑은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싱가포르에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500만 명이에요. 그런데 링크드인 사용자 수는 200만 명에 달합니다.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많이 링크드인을 쓰고 있다는 점부터가 이렇게 한국이 얼마나 링크드인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되죠. 그게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슬로건인데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필수는 링크드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상위 16%라는 걸 측정을 했냐, 저는 파비콘이라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순위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파비콘이라는 서비스 기준으로 16%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팔로워가 한 2,4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저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는 완전히 B2B에 초점을 맞춰진 곳이고, 그리고 되게 재미가 없는 플랫폼입니다. 먹방 아니면은 브이로그 그런 것들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활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2,400명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의 2,400명과는 매우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링크드인을 하면서 저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응기예요. 저도 링크드인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 정보가 되게 없어요. 그리고 좀 완전히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다른 플랫폼들이랑 차이점들을 좀 파악을 했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링크드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일촌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예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예 몰라서 완전히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컨텐츠 스타일들을 조금씩 파악해가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성장기에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팔로워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팔로워 증가세가 이제 하루에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딱 100명씩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팔로워가 증가를 하는 추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컨텐츠 조회수와 컨텐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저는 이걸 가지고 수익화 단계에 진입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링크드인의 가장 좋은 점은 적은 팔로워를 가지고도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심지어 그게 글로벌로도 가능하다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에 있는 바이어를 제가 발굴을 해서 매칭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앞으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여기서 또 컨설팅 서비스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의 고객사는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창업자분들도 많이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링크드인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받았던
그런 사업 개발 서비스를 하면서 받았던 리뷰들이고요. 이렇게 저는 글로벌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을 글로벌로 도와준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가 글로벌 고객사 한국인 고객들만 상대를 했으면 더욱 쉬웠겠지만 글로벌 고객을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받은 리뷰고요. 이것들은 제가 한국인 고객들과 해외 바이어들을 매칭을 시켜드렸던 그런 일부 내용을 캡처를 한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프로필 최적화인데요. 일단 제 프로필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이 태그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제 이름 바로 밑에 오는 이 라인입니다. 여기서 보통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고객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고객사를 위해서 제공한 서비스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아주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일종의 내 스스로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피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고 글을 올릴 때마다 내 이름 바로 밑에 여기 태그라인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나의 이름표처럼 말 그대로 태그라인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눈에 띄게 그리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개 라인에서도 태그라인의 연장선이죠.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혹은 내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필 최적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니까 이제 업무 서비스가 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스페셜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레터 가입 링크를 해놨지만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회사 웹사이트나 아니면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혹은 이제 레주메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링크를 업로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꾸준히 컨텐츠를 발행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고요. 경력들도 이제 아주 꼼꼼히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론 보도했던 그런 기사들도 여기 함께 첨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력들도 꼼꼼히 어떤 전공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적어주시면 좋고, 보유 기술이라는 이제 섹션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개발을 보유 기술로 했고, 이렇게 영국에 있는 투자자분에게 이제 추천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이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은 직장 상사분들이면 더 좋죠. 그래서 그분들이 링크드인을 하고 있다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 추천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이 많을수록 나의 신뢰도는 올라가고 해외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글로벌 바이어 혹은 클라이언트를 랜딩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엔 컨텐츠 전략입니다. 컨텐츠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발행 횟수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일주일에 5번씩 업로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 그러면 정말 일주일에 5번씩 업로드를 하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7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만 올리셔도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텐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일하고 있는 업계에 대한 소식이나 내가 실무를 하면서 알게 된 그런 소식들, 혹은 나만이 이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인사이트들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단순히 정보만 전달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 라는 식으로 나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게 이제 한국인이 잘 못하는 건데요. 되게 이게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나의 생각을 던지고 거기서 뭔가 토론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들이 컨텐츠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컨텐츠 참여가 일어나고, 사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그런 악의적인 댓글이나 그런 것들은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말 내 커리어를 놓고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링크드인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아주 젠틀하게 그런 댓글만 달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화수목금토일마다 요일마다 컨셉을 정해놓고 컨텐츠 시리즈를 정해놓고 그렇게 요일마다 정해진 종류의 컨텐츠를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템플릿을 정해놓고 하시면은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컨텐츠를 어떻게 올리면 좋은지 그런 것들도 제가 앞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팔로워와의 교류입니다. 사실 내 글에 댓글이 많이 달릴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됩니다. 아주 당연하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댓글을 달아줬다 그러면은 그냥 좋아요만 누르지 말고 내가 또 그분에게 대댓글을 한번 달아줘야 돼요. 이건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수록 서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면서 그 일종의 암묵적인 이제 팀이 형성이 되거든요. 내가 너 댓글 달아줄게, 너도 나 댓글 달아줘. 크리에이터들끼리 그런 식으로 일종의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꼭 비즈니스 목적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목표로 이제 링크드인을 키우시는 분들도 최소한 나에게 달린 댓글에는 꼭 답글을 달아주고, 그렇게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것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이게 소셜 미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소셜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소셜하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남들 글에 찾아가서 뭐 축하해요, 뭐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한테나 가서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나의 잠재적 고객 혹은 잠재적 고용주에게 댓글을 다는 거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다음으로는 일촌 신청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링크드인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른 플랫폼과는 다른 차별점을 가지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트워킹 전략입니다. 일단 과감하게 일촌 신청을 해야 돼요. 이렇게 대단하고 팔로워도 많은 사람이 내 일촌 신청을 받아줄까?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일촌 신청을 잘 받아줘요. 아무나 일촌 신청을 다 받아주는 사람일수록 팔로워가 더 많은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일촌 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촌 신청을 하면서 작게 한 줄 노트를 적을 수가 있어요. 약 한 200자 정도 적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정성스럽게 적어주시면 훨씬 더 일촌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하지만 꼭 그게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은 그 한 줄 노트 없이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뭐 그 수락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링크드인 업계에서도 그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그 일촌 신청할 때 한 줄 노트를 넣는 게 좋냐 안 넣는 게 좋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촌이 누가 수락을 해줬다 그러면은 그분들이랑 한번 간단하게 대화를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정말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링크드인에서는 DM만 잘해도 정말 먹고 들어가는 곳이 링크드인입니다. 그래서 일촌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커리어가 너무 훌륭하셔서 계속 쭉 팔로우업 하고 싶어서 일촌 신청을 드렸고요. 앞으로 한번 커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사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링크드인입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사실 수시 채용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잠재적인 고용주에게 인상을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보내보시면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고요. 더 좋은 거는 커피챗을 한번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도 좋고요. 그리고 줌으로 잠깐 한 15분 정도 통화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실제 가서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해외에 있는 대상이라면은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이렇게 링크드인을 통해서 일촌 신청을 했다가 커피챗을 하는 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온라인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에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면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15분 정도 가볍게 커피챗 하고 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연락합시다 하고 마무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잠재 고객이나 아니면은 다른 크리에이터분들 아니면은 다른 취준생 분들이랑 이렇게 커피 챗을 한번 하면서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피 챗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되게 개괄적으로 전체 큰 그림만 한번 그려봤고요. 앞으로 제가 이번에 이제 채널을 새로 개설을 했는데 점점 더 세부적인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룰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모두 다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글로벌 진출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한국의 블루오션인 링크드인을 절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